코딩할 때 듣는 조교의 토크라디오 헬로월드. 반갑습니다. 셀닥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닭다라닭닭닭 집자입니다. 이상한 베리에이션을 왜 주는 거죠 진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 지금 내가 힘이 빠져서 뭐라고 못하겠어. 너무 열받아요. 저희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도 못 틀고 있어요. 아 소리가 들어간대요. 진짜 개열받다. 오늘 여러분들 라디오가 딱히 제가 귀찮아서 뭘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길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끝냅시다. 그냥 할게요. 네. 처음부터 정규 코너 그냥 들어갈 거예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것도 없잖아요. 조교가 전하는 화면 밖 이야기 IT 뉴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두 개인데요. 뉴스가 두 개야, 뉴스가. 사실 뉴스가 두 개인 게 아니고 내가 가져온 게 두 개인 거예요. 뉴스는 개 많은데요. 많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일종의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게 조금 좀 뜨거운 감자였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보다 그게 더 커. 조금 더 사회적이고 뭐 그런 게 좀 높아요. 조금 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면이 크거든요. 구글 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보이는 화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구글 스토어, 그러니까 구글 전체가 아니고 구글이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구글 스토어라는 그 솔루션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좀 크죠? 많이 차이 나네. 왜 그런 거지? 아니 다 아이폰 쓰는데 왜 그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이잖아요. 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전보다 아이폰 사용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이폰 11 기준으로 아이폰 유입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미국은 다 아이폰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크게 별 차이 없을걸요. 그런가요? 전체 시장 보면. 왜냐면 저희 국내라고 해가지고. 국내예요? 네. 국내네요. 그럼 차이가 있겠네요. 국내네. 네, 아마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건 국내 자료인데 제가 할 이야기는 비단 국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반반일 수도 있어. 저 앱스토어가 클 수도 있어요. 앱스토어가 왜 이렇게 여기는 국내라 싹 작은 거네. 국내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전말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앱 결제가 뭐냐면 구글을 통해서 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사람 사용자한테 가잖아요. 사실 그 앱을 배포하는 사람이 그냥 사용자한테 원래는 보낼 수 있어야 돼. 본인만의 사이트를 만들거나 본인만의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는 플레이스토어 맞죠? 네.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을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무료로 올려놓고 그 안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저희가 흔히 인앱 결제라고 해요. 구글이 그냥 밖에서 그러니까 앱 자체에다가 돈을 걸어 놓잖아요. 우리가 앱을 살 때 돈을 걸어 놓으면 구글이 당연히 수수료를 떼가요. 근데 그것 자체는 무료로 해놓고 그 다음 안에서 결제하는 건 사실 수수료를 떼기가 어렵지.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때 처음 생긴 건지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인앱 결제도 차이가 있어요. 인앱 결제도 자체 그걸 사용하느냐 아니면 구글이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 사용하느냐 뭐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을 수도 있어. 결제를 하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창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이제 구글 그걸 통해서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그냥 본인들의 어떤 회사 뭐 그런 건 아니면 바로 카드 결제로 이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구글이 원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결제를 할 때 자체 그거를 써도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올랐어. 아마 올라가지고 작년 10월인가 막 그때부터도 막 그랬어요. 그때가 처음인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소식을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막 수수료가 올라가지고 이제 개발자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뭐 줄줄이 뭐가 힘드네, 뭐 어쩌네, 뭐 구글 앱에서 뭐 퇴출되네, 어쩌네, 뭐 그러고 막 그때도 막 단체들 막 난리 나고 막. 근데 그게 우리가 직접 내는 가격 자체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은 구글이 다른 회사에서 떼가는 금액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구글이 회사한테 떼가는 금액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하는 구글은 금액은 B2B지, B2B.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 입장에서는 구글한테도 을이고 소비자한테도 을인데, 구글
구글한테 돈을 뜯긴 거지.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겠네요. 다른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결제를 돈을 뜯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간다?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도 타격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고 말고는 저희 채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소비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런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쿠키 값이 올랐다. 네이버 웹툰 정도면 정말 커다란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에서조차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거의 주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인앱 결제가 다 구글 그러니까 지켜가면서 구글이 말하는 대로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려면 그래야 된다. 그 값이 올라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구글이 그럼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렸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왜 올렸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너무 갑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갑인 건 아닌데요. 플레이스토어는 좀 갑이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갑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갑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갑이 됐죠 사실은. 그쵸. 왜냐면 너무 압도적으로 맞아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나 아까 국내에선 진짜 압도적이었잖아요. 저희 나라만 올린 게 아니래요. 전 세계가 다 올렸대. 그래서 그 수수료 값이 조금 인상적인 그게 있어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몰라요. 정확한 수치가 지금 그리고 어떻게 결정 났는지 그게 진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제가 근데 봤던 수치는 수수료가 30%라는 수치를 한번 봤어요. 30%면 여러분들 진짜 개높은 거예요. 왜냐면 그 백화점 있죠. 네. 백화점도 일종의 플랫폼이거든요. 백화점도 어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소비자 그 창구가 되는 거야. 거기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화점에 오지만 그 브랜드 걸 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한테도 그 수수료를 다 줘야 해요. 백화점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브랜드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니까 더 비싸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이니까 온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고 인력도 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20%. 와, 거긴 거의 자체 인력을 투입하는데도 그러니까요. 20%인데. 물질적인 그런 게 그냥 투입되는 건데 수수료가 20%라고. 근데 이제 구글은 30% 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면은 대체될 곳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 사실 애플 스토어 말고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왜냐면 이제 온라인도 그렇다고 수수료가 온라인이 다 낮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그런 네이버가 플랫폼으로 되는 뭐 네이버 쇼핑인가 뭐 그런 것도 한 15% 이렇게 된대요. 사실 그러니까 15%면은 그래도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합리적이긴 하잖아요. 그쵸. 20%보다는 합리적이 맞잖아요. 30%는 사실 조금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15% 30% 뭐가 맞는 결정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어떻게 결정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죠. 좀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 해서 뭐가 더 어느 쪽에 본인의 생각이 있는지 그냥.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 밥 먹다가 갑자기 그게 13,000원 됐다 그러면은 너무 큰데? 그럼요. 너무 큰데?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딱 이렇게 느끼는 거고 기업들이 그래서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료비가 는 경제 침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오일 쇼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오르거나 그럴 때 오는 그 경제 어떤 침체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이 줄어드냐. 그러니까 매번 경기는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문제였단 말이야. 대공황 이런 게 다 공급이 너무 그러니까 기업에선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기업에서 못 팔겠어. 그 재료비가 올라.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실 그쵸 약간의 좀 그게 있죠. 이 작은 그거지만 물살이 좀 있겠죠. 다음 얘기 할까요? 네. 아니면 뭐 본인 생각 한번 더. 아니 전 다음 얘기가 더 궁금해요. 다음 얘기? 다음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그 네이버가 재택을 100% 할지 아니면 주 3일 출근제로 할지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테스트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메로나가 지나갔죠. 네. 지금 뭐 엔데믹 어쩌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제는 뭐 그래도 우리가 좀 숨 쉴 틈이 있죠. 왜냐면 밖에서도 이제 괜찮고
사실 저희가 뭐 한 2년 좀 당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당하는 동안 이제 기업들도 그 왜 막 재택근무한다 뭐 이랬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기업은 그러니까 네이버는 적어도 네이버는 뭐 괜찮을지도 한 거. 해봤더니 뭐 나쁘지 않네 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직원의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거죠. 혹시 본인은 그 재택 100% 하면 100%는 싫어요. 100%는 싫다? 네, 싫어요. 왜요? 저는 아직까지 그 90년대생의 그 가치관이 좀 남아있나? 그래서 좀 회사를 다니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5일 출근은 옛날엔 당연한 거겠지만 요즘 사고로는 조금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적어도 막 100% 재택은 조금 회사 동료들과의 뭔가 그런 끈끈한 정을 쌓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거부감이 괜히 든. 물론 아직 취직을 안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고를 수 있으면 저는 2일 재택에 3일 출근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율이면 너무 행복한데? 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네이버는 거길 만족하네요. 둘 중 하나다. 그쵸. 보내주시면 당연히 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 3일, 그러니까 원래 5일 사업장 출근인데 네. 사업장에 5일 동안 나가는 게 아니고 3일만 나가고 2일은 재택할 거냐 아니면 5일 다 재택할 거냐 중에서 그 언저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한 2일 정도는 보장을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내주면 그럼 괜찮나요? 저는 절하면서 가죠. 그랜저를 박으면서 네이버로 출근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떤 회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되냐? 주로 IT 기업들. 왜 그러냐면 실물이 필요 없는 기업들.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 작업.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결국엔 대부분의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뭘 팔아야 되거든요. 지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걸 받아와서 또 만들어서 팔거나 뭘 가져와서 가공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유통만 하거나 아무튼 뭘 팔아야 돼요.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게 예를 들면 실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누군가는 나와야 해. 그렇겠죠. 누군가는 그 노동력을 그 물질적인 노동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 무언가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IT 기업들 그리고 뭐 요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그냥 뭐 IT 기업들 맞죠? IT 기업들 왜 요새 뜨는 IT 기업 많잖아요. 뭐 흔히 네카라쿠 말하고 하겠던 그런 IT 기업들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 뭐 웹 서비스도 좋고 뭐 앱 서비스도 좋고 아니면 그런 비슷한 어떤 솔루션들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어떤 플랫폼도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디지털로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과물도 디지털이고 그걸 유통하는 것도 사실은 영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면 진짜 대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기술자들은 다 재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컨텐츠를 만든다 하면은 실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그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건 있겠죠. 컨텐츠를 진짜 찍어야 할 때 진짜 소스 그거는 이제 밖에 나가야겠지. 그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재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IT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직원들이 이제 어차피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 있다고 해서 안 하냐? 근데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면 집에 있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뭐 조금 이제 9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될까 봐 뭐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과만 보겠다는 걸로 보여요. 저는 맞아요. 진짜 오로지 성과만을 보고 너희를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희는 Z세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M도 아니고 Z.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한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쵸. 저도 근데 거부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맞아요. 막 뭐 이 정도잖아요. 맞아요. 막 호들갑 대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러지. 안 되지. 그쵸. 그건 아니죠. 지금 재택 타나요? 본인은? 저 며칠 돼요? 원래 저희 그 한참일 때 한참 막 그 많이 그랬을 때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 권고사항이 50% 이상 재택. 권고? 그게 거의 지켜졌어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최소 쓰는 걸로. 그러니까 주 3일 출근했던 거죠. 여기 지금 나온 거죠. 지금은 그 이제는 팬데믹의 어떤 그러니까 전염병의 그것보다 위험보다는
그냥 직원 경험과 그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출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자율적으로 재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권고사항을 내려주지 않겠다만 이 어떤 사칙,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제도는 없애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뭔가 리더들끼리 정해서 하라. 저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한 번 해요. 그 정도는 뭐 괜찮네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택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제 IT 직원다운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물이 있어요. 그래서 풀 재택을 할 수는 없어. 그건 알고 있고 저도 거기 마음에 들고 사실 사업장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번이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 필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사업장에서 얻는 그런 지식과 어떤 경험들은 아직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IT 기업은 근데 할만하지.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재택하다 보니까 진짜 업무 효율이 늘어난 것 같나요? 사업장에 갔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면 그 재택하는 날?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업무 효율은 무조건 늘어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하루 좀 더 여유롭게 일하니까 거기서 맞아요, 에너지가 맞아요. 비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마인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말이 없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주말을 기다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물론 그걸 주말로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에너지가 좀 들어. 그렇겠죠. 출퇴근하는데 에너지가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서 안 하고 싶다? 아니 근데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할 게 있잖아요. 할 게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어차피 내일에 나한테 떠미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가 누가 일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재택을 하든 안 하든 일은 똑같아요. 해야 되는 일은 똑같고 제 말은 그 효율이지. 이 직장을 다니는데 나의 행복도와 성취감, 만족도 이런 게 훨씬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는 성과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도 올라갈 것 같아요. 뭐 그 당일 자체는 아무래도 사업장이 조금 더 각성하고 있긴 하죠. 그렇겠죠. 이 각성을 풀려고 재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각성을 하면 당연히 잘 되지. 근데 그 각성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전 잘 모르지만 느낌상 400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은 500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은 재택하는 날은 50으로 아껴두고 나머지 50 여기 다 이렇게 분배한 느낌이에요. 그쵸. 그런 딱 그 정도 느낌. 근데 해외 IT 기업은 벌써 사실 거의 풀 재택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요? 많아요. 그럼 우리 따라가겠네. 우리나라 그런 따라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저희 그룹, 저희 회사, 저희 계열사에서도 어떤 데이터만 다루는 그쪽은 또 내내 풀 재택했다고 들었어요. 그 팬데믹 그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IT 기업은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저희 같은 커다란 기업도 그렇게 변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그것도 그냥 잠깐 기업 소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IT 뉴스는 여기까지. 조교 IT 뉴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더 말할 거 있으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없죠? 본인 뭐 하고 싶은 얘기 절대 없죠? 하나만 할까요? 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집에서 누워있다가 생각이 난 건데 왜 조교는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앞에 뭘 할 때가 붙어야 되는데 뭘 할 때?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 왜 플러스 알파 더 예쁘게 꾸미지 않을까? 제가? 네. 에 대한 고민에 빠졌어요.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진짜 무난하고 흠잡을 데 없이 입잖아요. 저는 그러려고 하죠. 그쵸. 네, 제 의도는 그래요. 네. 트렌디하게 입으려고 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네. 엄청 예뻐 보이게 입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도 아니죠. 눈에 띄게 입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도 아니죠. 호들갑 떨지 않게 입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도 맞겠지. 너무 많은 브랜드를 입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엮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그날 기분에 따라. 그치. 어떤 뭐 나이키를 뭔가 좀 돋보이고 싶다 그럼 나이키에 엮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알파가 없어요. 그렇죠. 제 기준 옷 차리는 사람들은 이 알파를 그날의 어떤 기분, 날씨 이런 거에 맞춰서 입는 사람들 잘 입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목록이 없어 본인은. 그래서 왜 없을까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할 것 같더라고.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요. 그 에너지를 뭔가 딴 데 쓰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교가 코딩할 때 이 정도 여기서 엔드라인 한 번 쳐주면 좋죠 라는 말을 자주 하니까 저도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한번 엔드라인 치는 것처럼 옷 살 때 여기서 트렌드 한 번 조금 한 스푼 넣어보는 거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면 옷을 사러 가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이게 그냥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간략하게만 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할 트리거가 없어서 트리거가 무슨 얘기냐 그거 자체가 별로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언젠가 트리거가 있어서 언젠가 그걸 한번 해봤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씩 그냥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도 한 번씩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 그냥 굳이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막 아까 다른 거에 더 에너지를 쓴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그렇게 갈 만한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약간 남들처럼 자극을 받아서 이 옷 예쁜데 이 사람 옷 잘 입는데 어떻게 입는 거야? 나도 이렇게 입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런 식의 이런 옷이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자. 여기는 이런 브랜드가 있네. 사람들은 이거 입네. 이 사람은 이거 입었네.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일련의 어떤 그런 순서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몇 개의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트리거가 없었다. 누군가 방아쇠를 당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본인이 방아쇠 당기는 거 저는 막지 않습니다. 그럼 당겨주기 원해요? 아니 제가 그걸 막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아쉬운 게 태가 좋은 편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메이플로 치면 444가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에 그 주문서를 안 매기고 그냥 기본 템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레벨 120인데 레벨 1때 입었던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메이플로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는 게 그쪽은 본인의 능력치가 최고잖아. 그러니까 그쵸. 능력치가 지상 가치잖아요. 거기선 그 가치잖아. 저는 근데 그 가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게 크게 안 걸리는 거야. 별로 알바 아닌 거지. 근데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아요, 사실. 알겠지만 제가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외모 지상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와이드 팬츠 입어볼 생각 있어요? 이게 좀 커다란 바지인가요, 그게? 네. 진짜? 이게 저 몰랐는데 M세대가 Z세대를 바라볼 때 그 기준이 와이드 팬츠래요. 와이드 팬츠 어떻게 입어? 이건 M세대고 와이드 팬츠 이쁘다. 근데 Z세대래.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 있죠. 남이 입는 거 보면 되게 예뻐. 제가 제 몸을 보면 저는 사실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저를 평가할 때 조금 좀 낮게 평가해요. 좀 별로야. 너무 엄격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거울로 보면 또 괜찮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내 밑 이렇게 보면 진짜 개별로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너무 엄격해서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입고 다니면 되게 뭐랄까 멋있고 시원시원하게 잘 입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헐렁한 약간 조금 좀 박시한 셔츠 입고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헐렁헐렁거리는 검정색 막 그런 검정색 말고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엄청 커다란 막 이런 티 입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트렌드를 읽어갈 생각이 있냐는 걸 있어요. 있죠. 제가 링크 몇 개 보내줄게요. 만약에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회사에도 입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고 가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 왜? 그냥. 왜요? 두 개 구분하는 게? 그것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안 입는 그냥 안 입는 게. 근데 저는 그건 있잖아요. 저는 남들보다 저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고 깊게 하잖아요. 나무도 좀 보라 이거야. 뭘요? 나무도 보라고. 무슨 나무? 그러니까 숲만 잡고 보지. 숲만 보지 말고. 숲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마존을 보고 있잖아. 아마존 그렇게 이만한 아마존을 보고 있는데 그 날씨에 뭐 입을까? 저는 뭔가 비 오는 날이면은 좀 이런 색을 좀 입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 오는 날 다른 옷을 입을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해요? 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비가 오네? 우산 들고 가면 되겠다. 이게 끝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스푼 넣자 이거야. 한 스푼. 그래요? 근데
그 온도는 중요하죠. 온도. 그러니까 춥고 덥고는. 실용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괜찮잖아요. 그 우리 편집자님이 아니 근데 편집자님도 막 그렇게 막 꾸미고 다녀? 아니요, 꾸미자는 편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근데 본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플러스 알파를 할 때 그 알파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정도가 다를 뿐이지 본인도 사실 생각을 하는데 네.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열받는다. 그냥 아쉬운 거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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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패션에 엔드라인을 쳐라. 엔드라인. 엔드라인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라며요. 근데 쳐주면 좋죠 이러잖아. 그래요? 아니야, 엔드라인 꼭 필요할 때가 있지. 꼭 필요할 때는 꼭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뻐 보이려고 깔끔해 보이려고 엔드라인 칠 때가 있잖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엔드라인을 치라고. 알겠습니다. 네. 저 원래 여름에 검정색밖에 안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갈색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색 곰. 위베어 베어스의 갈색 곰이 갈색에도 그 해 트렌드에 맞는 갈색이 있거든요. 있다고요? 있죠, 당연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이건 근데 트렌드를 타지 않잖아요, 이런 색은. 굳이. 그냥 무난하고 예쁜 색인데 실패하지 않는. 야, 근데 본인 기준에 그런 거면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데? 이게 너무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아니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상해 보이지 않으면 됐지. 이 정도. 그 정도 더 가자는 거죠. 네, 조금 더 하자. 저 사람 그래도 잘 입네. 이거는? 이상하지 않네. 그쵸. 그 더 가자. 이상하지 않네. 평범하네. 잘 입네. 멋있네. 근데 이게 봐봐요. 이상하지 않은 건 인정해줘야 돼. 이상하지 않아. 그럼 됐어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긴 한데 제 가치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막 소띠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냥 혹시 소띠라서 소에밖에 OOT를 입고 왔나? 소 뭐라고? 소 색깔. 이거? 갈색 곰. 위베어 베어스의 갈색 곰색. 너무 귀여워. 한번 봐요. 귀엽잖아. 본인은 이 갈색이 갈색이네? 갈색 이거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곰색이네? 소색이네. 갈색이라고 둘 다 생각이 안 들어. 그래요? 이건 소색이에요? 소색이죠. 소가 이 색이야. 소 이 색이다. 소색이죠. 저는 소도 좋아요. 그럼 소색이라고 하세요. 소는 강하잖아. 소는 강하죠. 소 빠르고. 빠르진 않지. 소가 개빨라요. 빠른 소가 있는 거지. 왜? 소가 다 빨라? 소가 제일 빨라요. 소가 제일 빠르다고? 소가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쥐가 타고 있어서 쥐가 앞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쥐가 첫 번째고 소가 두 번째잖아요. 치타는? 네? 치타는? 치타는 잠깐 빠른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요. 고라니는? 네? 말은? 말보다 소가 더 빠르대요. 진짜? 아니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이에요. 12진 중에서 소가 두 번째로 빠르는 거지. 좋아요. 첫 번째로 빠르는 게 쥐예요. 소 위에 타고 있었다잖아. 좋아요. 그 개발꾼대 할까요? 할게요. 네. 훈수와 조언 사이 개발꾼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책을 추천하는 그런 걸 할까 했는데 내가 책을 추천할 만한 게 없어. 추천을 안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책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책을 추천하기보다 책을 고르는 법을 추천해주는 게 어떨까? 좋네. 책을 고르는 법을 제가 한번 권장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많지 않아?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 보편적으로 읽으면 좋은 책? 이렇게 정의할 수 있나? 그러면은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개발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거의 한 80%, 90%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누군가는 하나로 묶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럼 그 위에 우리는 마지막 그 10%만 얹으면 되는 거죠. 10%는 가지각색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처음에 누군가가 그걸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걸 다시 재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재사용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큼이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요만큼만 가주는 거, 조금만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라이브러리. 근데 요새는 라이브러리보다는 너무 많은 걸 해주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사실 두 개가
딱 잘라서 뭐가 뭐다 뭐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프레임워크는 진짜 어떤 목적이 분명한 막 그런 어떤 그런 거긴 한데 그 두 개의 제가 차이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할게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이라고 해도 돼요.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둘 중에 뭐 그냥 두 개가 다른 뜻이긴 한데 그냥 비슷한 의미 그 공통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데가 더 무조건 멀다고 해서 프레임워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멀고 가깝고 보다는 더 많이 적용되는 건 얼마나 많이 갔느냐가 적용돼요. 사람들이 이 길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그쪽의 교통을 결정한다고. 교통수단이 있고 없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멀면 멀수록 교통수단이 있을 확률이 커지긴 하지만 그거의 영향보다는 길이의 거리의 영향보다는 그 이용 빈도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서버 쪽 그쪽 막 그 시스템 쪽 아니면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 근데 그러니까 멀다는 거지. 거리가 멀다는 거지. 근데 플랫폼이 막 대단히 많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 많이 안 걷거든. 그 길을 많이 안 걸어. 근데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그거 자체가 저는 물론 지리멸렬한 과정이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그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이미 다 각자 다른 길을 막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막 프레임워크가 막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 근데 지금 어때요? 6개월 단위로 바뀌어요. 그 프레임워크의 그게 사람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하면 그쪽으로 또 조금 더 편하면 그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쵸.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나 그 어떤 앱 개발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쪽 있죠. 그런 거는 플랫폼과 프레임워크가 막 들어서고 이러면서 본인 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을 다 해준다고 해서 내가 원래 하던 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하던 게 있으면 이만큼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제가 오늘 권장드릴 책 읽는 방법은 그런 플랫폼이 들어선 그곳의 책을 고르는 방법. 뭐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고 플랫폼을 고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길을 많이 걸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버가 없다는 게 백엔드가 많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서버 쪽은 기본적으로 그냥 코딩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 그쪽은 아니란 말이지. 기술자들이 하는 곳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스템 하는 분들 진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흔히 저희 채널에 맞게 막 유입돼서 온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플랫폼을 어떤 포함한 그런 개발 어떤 서적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어우, 너무 정리가 깔끔합니다. 네. 첫 번째 팁은 언어 위주로 보지 말라는. 언어 상관없이.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딱 생각한 사람들이 처음 이제 개발하면서 생각한 거는 언어부터 막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언어 몰라도 돼. 언어 요새는 언어보단 더 중요한 거는 뭘 쓸. 예를 들면 내가 AI를 하고 싶어. 그러면 플랫폼 뭐 텐서플로우 좋아요. 그런 걸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딱 생각할 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보다는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실 파이썬이 꼭 필요해서 그 위에 올라간 프레임워크인데도 불구하고 파이썬보다는 텐서플로우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길게 봤을 때? 그쵸. 길게 본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 처음에 접근할 때. 그치. 길게 보면은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근데 이제 처음 딱 접근할 때 어떤 관점을 어디에 집중을 하냐. 그럼 이제 제가 볼 때 플랫폼에 집중을 하라. 플랫폼과 프레임워크에 집중을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이 뭐 어떤 언어로 하는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진짜 써 있어야 되는 건 플랫폼인 거죠. 예를 들면 파이토치로 하는 머신러닝 실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적인 그런 책을 고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목차를 좀 보면 좋아요. 목차를 좀 보면 뭐 두 번째가 끝이에요. 두 개가 끝인데 목차가 개념 위주로 우리가 흔히 책은 이제 어떤 1챕터 개념, 2챕터 어떤 개념, 3챕터는 또 어떤 개념 이렇게 다른 챕터에서 또 어떤 개념 이런 식으로 개념별로 이렇게 나가는 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서적의 기본이죠. 사실. 그쵸. 그게 본질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챕터에는 글자 분류해보기 2챕터에는
사진 분류해보기. 뭐 3챕터에는 뭐 사진이 손 사진 분류해보기. 다음 챕터에는 고양이 입체 사진 분류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챕터별로 실습이 돼 있는. 그러니까 실습이 그럼 뭐 실습만 여러 개 하면 되나요? 아니지. 실습을 여러 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 실습마다 배울 게 있고 그 배울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 책이 포함된 내용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의 역량은 당연히 그 실습마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합집합 있죠. 그쵸. 그게 역량일 텐데 그 합집합이 거의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야 좋은 책이겠죠. 근데 일단 그것보다는 실습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라는 거죠. 그런 책을. 그러니까 개념으로 단어를 정리한 사람보다 그치. 실습에서 오는 맞아요. 그 개념들을 나눈 단어니까.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습이 똑같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마 책을 설계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는 그렇겠죠. 안 할 거고 각 챕터마다 배울 게 있는 그리고 그게 다 실습이고 따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흔히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코딩, 프로그래밍 서적을 보다가 밑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은 진짜 그 천재들 저기 뭐야 알고리즘 개발하거나 뭐 알고리즘만 본다거나 아니면 저기 진짜 그 수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 필요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이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책은 책을 보려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치는데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책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두 가지 그게 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를까봐 예시를 조금 두 개만 준비를 해봤어요.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프레임워크가 뭐겠어요? 프레임워크 플랫폼이 뭐예요? 유니티겠죠. 유니티. 네. 유니티는 뭘 위에 있는 거냐면 뭐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게임 개발할 때 게임 개발할 때.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죠. 네. 여기 지금 유니티라고 돼 있지 C#으로 돼 있진 않잖아요. 보면은 C# 자체가 막 엄청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걸 하면서 유니티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주기 때문에 우리는 코딩을 할 게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 코딩이 아니고 거의 그 편집 툴 쓰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뭐 프리미어 프로 같아 진짜. 왜냐면 씬을 만들어. 영상을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짜놓은 다음에 코딩은 조금 이 변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재밌겠네. 그럼 그래요. 뭐 물론 뭐 조금 어렵죠. 그냥 왜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툴을 다 같이 다루긴 해야 되니까. 목차를 조금 키울 수 있죠. 예, 키워서 보면은 이쪽은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게 잘 안 되는데 볼래요? 게임 설계하기, 프로젝트 씬 만들기, 씬의 오브젝트 배치하기. 또 볼래요? 게임 설계하기, 프로젝트 씬 만들기, 씬의 오브젝트 배치하기. 게임 설계하기, 프로젝트 이렇게.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다는 건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매 챕터마다 하나씩 무언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책을 사라는 거야. 이걸 보고 내가 뭐 공통점을 찾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각 챕터마다 뭐 만들기라고 돼 있으면은 그냥 좋은 거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마지막에 아마 뭐 만드는지 보일걸? 뭐죠? 모르겠어요. 룰렛 어쩌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만드나 보는데 뭐 이런 건 또 자동차 뭐 어쩌고 그러죠.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각 챕터마다 뭐 앞에 거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좀 설명한다고 하고 각 챕터마다 뭐 그거를 해주죠. 뭘 자꾸 만들면서 해주죠. 이런 게 제가 원하는 책이에요. 목차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건 뭐냐면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는 기술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유니티 교과서였는데 이건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는 기술을. 아까 유니티는 게임 개발할 때 쓰는 거고 게임은 어떤 게임이게요? 모바일 아니면 데스크탑? 데스크탑? 둘 다예요. 오케이. iOS도 그렇고 macOS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iOS나 macOS를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macOS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맥북에서만 할 수 있다. 맥북에서 만들면 iOS를 개발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개발할 수 있지만 윈도우즈에서 만들면 안드로이드만 개발할 수 있겠죠. 진짜 열받네. 그러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뭘까요? 어떤 거 만드는 플랫폼일까요? 어떤 거 만드는 프레임워크일까요? 얘는 조금 더 라이브러리에 가깝긴 한데 이 친구는 웹 기술로 앱을 만들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역시 당연히 iOS에서 만들려면 macOS가 필요해요. 아무튼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걸로 이제 일종의 프레임워크죠. 이걸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웹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웹 개발이라고 하면 줄이거든요. 줄. 메인스트림이죠. 그 메인스트림을 끌어다가 앱 개발에도 쓸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면 언어 안 나왔죠. 언어는 뭐게요? 뭐 당연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 가까운 무언가. 이들이 만든 뭐 그런 거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까 언어보다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프레임워크가 딱 눈앞에 딱 있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할 일 목록 만들기. 이 뒤에 1, 2 만들고 나면 그다음 뭐 만들어요? 뭐 이런 건 또 뭐 하다가 그쵸, 다이어리 앱 만들기 이런 식으로 챕터가 무언가를 자꾸 만든다고 돼 있죠. 그쵸, 사진 공유 앱 만들기.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공부해서 플랫폼 위주의 책을 사고 그런 것들이 각 단원이 챕터별로 돼 있다. 그러면 일단 필터링을 많이 거친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뭐 아무튼 이거는 예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네. 괜찮죠? 뭐 자꾸 뭐 만들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여기서 뭔가를 덧붙이자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중에 한 5권 나왔어. 5권 정도 이거 중에 뭐 고를까 하면은 제 추천은 표지 예쁜 걸 고르세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그 겉표지만 보고 뭐 내부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소리 있죠. 그게 왜 나온 건 줄 알아요? 대부분은 겉표지만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주류는 대부분은 그거에 맞아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로.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겉표지가 예쁘면 보통은 내부도 잘 돼 있다. 수료특강 예쁘면 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지. 예쁘면 더 좋지, 책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좋다.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겉표지 내용이 이상한데 겉표지를 꾸밀 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 내용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은 바깥쪽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들고 내버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방금처럼 일단 플랫폼 프레임워크별로 그 제목이 돼 있는지 그 책의 주제가 그걸로 딱 고정이 돼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각 챕터가 개별 실습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 표지가 예쁜 걸 사라.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아닌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이다, 리눅스 같은 거다, 아니면 뭐 알고리즘이다, 아니면 뭐 백엔드 이런 거다. 백엔드는 모르겠다. 백엔드는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진짜 좋은 책 어디 좀 여쭤봐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메인스트림에 대해서만. 그래서 오늘의 개발 꼰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그래도 책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해줬으니까. 왜 그래도요?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익하다고 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실은 제가 빨리 편집하러 가봐야 돼서 네. 오늘 헬로드가 조금 짧아질 예정이에요. 왜요? 그래서 짧게 촬영했다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거 된 거죠? 여기서 뭐 자르는 건 없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 편집자가 사실은 가야 돼서가 아니고 제가 준비를 안 해서가 맞는데 우연히 편집자가 또 가야 돼서 원래 3시에 가야 되는데 50분이나 늦어진 관계로 너무 늦었는데요? 편집을 조금 숨을 덜 쉬고 하면 됩니다. 일단 빨리 알겠습니다. 네.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면 되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또. 또 호들갑